안녕하세요. 꼼방의 모치입니다. 지난번에 모투 MK2 이걸 수리를 어찌어찌 하다가 했잖아요. 이게 사용하는 전원이 15V인데 원래 전원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스위칭 파워 어댑터예요. 15V짜리. 근데 이거 아날로그를 오랫동안 하던 사람들은 왠지 이런 스위칭 파워가 깨름직한 것도 사실이거든요. 굉장히 민감하고 조용해야 될 소스기기 이런 걸 쓰는 게 사실 유무를 떠나서 꺼려집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컴퓨터 파워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된 전원의 기기를 찾아봤었거든요. 근데 이게 원가를 줄이려면 그거라도 없애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기는 한 40대 전원 정도 되는 기기는 대부분 그걸 공용해서 쓰더라고요. UA 그 유니버셜 오디오 거기서 나오는 오인패 같은 경우에는 C 전원을 별도로 전원 코드를 따로 쓰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디지털 파워인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. 그 각각 소자로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의 전원은 자체로 좋은 전원을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좋은 회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 또 칩을 다 구해야 되고 PCB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. 전원으로 이게 만들어 볼까 하고 가지고 있는 거를 부분적으로 잘라내면서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만들다가 문득 예전에 알리에서 사놓은 이 전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끄잡아내 봤거든요. 그 당시에 보니까 요거는 보드마다 세 채널이 들어있는데 가격 싸진 않아요. 이 15V 플러스 3.3과 15V 5에 5V 이런 여러 가지로 구성으로 이 제품이 나오거든요. 이 알리에서 파는데 이거는 기본이 세 채널로 들어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망설였는 게 뭐냐면 여기 칩이 리니어 테크놀로지 1963이라는 칩인데 이게 그 LDO 타입으로 노이즈도 좀 적고 전압을 덜 강화시킨다. 그러니까 더 낮은 전압으로 이 출력 전압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 칩을 최근에 그 오디오 기기 만드는데 좀 고급 오디오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런 칩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근데 이 중국에서 나오는 게 이 전체 조립을 해서 가령 얼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각각 이 중요한 요 칩만 있으면 나머지는 와이어러그 타입으로 직접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만들려고 해봐도 원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또 많이 들어요. 이 칩이 싸지 않거든요. 그리고 이 칩에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싸게 나오는데 막상 디지키나 마우스에 주문하려고 보면 이 칩이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 고민 되게 하다가 잘 모르겠다. 그래가지고 이 보드를 이제 사놓고 이게 같은 전압이 나오는 게 세 채널이 들어있으니까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뒀던 거거든요. 그래서 별도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모르겠고 그냥 이걸 샀는 거 어차피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지 다음에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써보자. 근데 제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건 전압이 15V 만드는 거잖아요. 이 트로이달 트랜스의 7.5, 17의 양파, 그 다음에 5V의 양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이 17V와 ESS 9018 칩으로 지금 만들 게 하나 있어가지고 5V 전원이 필요한데 이 5V 양파를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7.5V짜리 이걸 잡아넣고 여기다 5V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.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필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종류는 똑같은 종류로 세 채널이 붙어 있고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제가 종류별로 그때 사봤는데 3.3에 12까지 나오는 거 몇 가지를 사봤거든요. 그래서 지금 12는 필요가 없고 15와 5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. 그 5V 전원은 전원 트랜스가 있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출력부만 빼놔놓으면은 임시적으로 요 전원부를 그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. 또 쓰려고 하는 기기가 소수 종류이다 보니까 위치가 비슷해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만드는 김에 만들 거다, 같이 만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.
근데 이 PCB가 이렇게 이제 세 채널이 들어있으면 사실 이 공간도 그렇고 만들려는 케이스가 굉장히 작거든요. 거기에 이 각각 15V 하나, 5V 하나, 요렇게가 필요한 거죠. 하나씩만 필요한 거예요. 그럼 이걸 부분적으로 잘라야 되는데, 예전에 제가 하던 타입으로 보면, 이거를 칼로 홈을 깊게 낸 다음에, 이걸 잘랐어요, 이렇게. 그리고 면을 이런 줄로 갈아냈죠. 근데 그 과정이 이 칼로 이걸 이렇게 긁는 순간에 이 칼이 나가고 또 깊게 파내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요. 해보면 그냥 이 부품이 없는 상태에서도 꽤 까다롭거든요.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 제가 이런 드릴날을 뭐 고강도로 쓸 수 있는 드릴날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릴날이든 이걸 가지고 이 잘라야 되는 선을 따라 이게 구멍을 다 뚫어요. 그리고 부러뜨리면 이게 쉽게 잘라지거든요. 이 일반 드릴을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PCB가 기본이 유리섬유잖아요. 그러니까 유리섬유를 기판을 이 드릴로 계속해서 뚫으면 가령 이걸 한 몇 절 정도쯤 쓴다. 그러면 이 드릴 날이 끝단이 마모돼 가지고 못 쓰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. 근데 이 드릴 날이야 사실 또 뭐 비싸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살 수는 있는데,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관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작업을 천천히라도 해내는 게 중요한데, 이 드릴 같은 날을 뭐 한 10개씩 이렇게 뭐 5개씩 이렇게 사거든요. 이게 드릴날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단단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러지지 않고는 계속 쓸 수 있는데, 이 PCB를 사용할 때만은 어김없이 그냥 작살 나버리거든요. 달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없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,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파는 그 드릴날이거든요. 이게 원래부터 CNC 같은 그런 이제 고속으로 도는 기기에 물려가지고 PCB 같은 그 홀을 뚫을 때 사용하는 드릴날이라고 제가 그 설명에 들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게 보면은 2.5mm, 3mm, 1.7mm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사봤는데, 이 기준이 이 PCB에 구멍을 뚫을 때 이제 뭐 나사를 꼽거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때 이런 날들이 계속 망가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탭을 내가 쓰거나 해보려고 이런 기준으로 샀는데, 그 중에 지난번에 뭐 때문에 이걸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릴날을 구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. 이걸 제가 샘플로 이거 한번 잘라봤거든요. 이걸 이제 큰 기판에 있는 걸 그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사용하려고 이렇게 컷을 해봤는데, 생각보다 굉장히 이 구멍이 홀이 잘 뚫리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쓰고 난 다음에 날의 마모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이걸 사다 놓고 왜 안 썼을까 엄청 후회했습니다. 제가 작업을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이거 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, 이거를 어떻게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 한 조각을 쓰려고 하는 거죠. 원래 이런 걸 많이 염두에 둔다면 이런 그 PCB에 V컷을 원래부터 낼 수가 있거든요. 그 V컷을 내놓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잘라가 쓸 수 있는데, 이거는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. 또 두 번째, 아까 전에 그 이야기 못한 것 중에 하나가, 이 칩들이 중국에서 뭐 중요한 소자들, 옛날에 비싼 소자들은 그 가품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. 그 가품이 어떻게 이 진짜인지 아닌지 특성을 측정해가지고 알아내거나 아니면 이게 핀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레이저로 쏴가지고 안에 심선이 어떻게 결선되어 있는지, 그런 것들이 원래 오리지널하고 다른가 그 여부를 가지고 진품 가품을 가려내더라고요.
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런 장비들은 그렇게 고급 장비들은 없거든요. 레이저로 이걸 볼 수도 없고. 그래서 일단, 지난번에 살 때도 용기 내서 샀지만, 일단 구입을 해놓은 거를 먼저 잘라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자. 그래야 이게 믿을만한가 아닌가를 판별을 먼저 해야지 다음에 또 구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먼저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. 되면 이렇게 새 채널 들어있으면 한 조각씩 그냥 잘라가지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써가지고 PCB 뜨고 뭐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귀찮으니까.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이게 회로스 상에서도 노이즈를 없애려고 그 부가회로가 노이즈 필터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. 그런 게 어느 정도 돼 있다. 그런 전제를 깔고 이걸 지금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, 이게 방열판이 없어갖고 방열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다른 저는 그 방열을 할 수 있는 세라믹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이런 보조 도구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나중에 어느 정도 열이 나는지는 사용 한번 해보고, 또 부하를 걸었을 때 DC의 상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이게 쓸만한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조그만한 드릴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뭐 항상 제가 하는 방법은 무식하고 그냥 있는 걸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요. 제가 넣으려고 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다 18에 11에 높이가 4.5. 다이캐스팅이 한 면은 되게 굵고 두껍고 한쪽은 얇아요. 이 홀이 원래 이거거든요. 지금 여기에다가 전부 다 쓸려는 단자에 맞춰가지고 연결하고 있습니다. 그 5인패에 그냥 리니어 전원을 달아보려고. 이게 뭐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싶어서 그냥 작업을 한 거고요. 특별하게 뭐 이걸 단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을 겁니다.